머리와 그리고 등의 상부 쪽 그리고 엉덩이를 기대 놓고 일자로 서 있으면 척추 중립이 완성이 됩니다.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초록색 화살표 부분, 그쪽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릎 쪽을 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거는 소금을 지금 당장 먹어보세요. 그래서 소금을 일정량 먹어봤을 때 내 머리가, 자, 오늘도 운동 일 끝나고 영상 찍을 거 하체 운동 마저 찍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바로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먹어줬고, 그리고 지금 천천히 이제 집에 가서 점심 식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늘 파스타 먹을 것 같고, 그거는 찍어 드릴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바로 집에 가서 먹는데 운동 끝나고 밥을 먹냐 탄수화물을 먹냐 하냐면은, 회복 도와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하려면은 최소 먹어줘야 되는 탄수화물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탄수화물을 먹는 타이밍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이 몸에 지방으로 가지 않고 근육의 합성이나 간의 글리코겐으로 충분히 저장되면 좋잖아요.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 끝난 다음 이제 최대한 빨리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먹어줬고, 집에 가서 남은 탄수화물 더 챙겨주고, 더 늦지 않은 시간에 더 챙겨주고,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하려면은 바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밥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집 도착했고, 집에 요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밥 먹을 때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짜잔. 집에 오면 금동이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로 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간다. 만져주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만져줘야지 엉덩이가 안 찡찡거립니다. 그리고 저도 쉬면서 힐링도 하고요. 엉덩아, 엉덩아.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하체 스쿼트 할 때 몸통 이제 잡는 거랑, 그리고 직근 힘을 아예 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근에 힘 주는 거 처음에 연습하는 법, 그렇게 두 가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레그 익스텐션, 직근에 힘주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맨 처음에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무릎을 저 기구에 회전되는 부분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을 꺾이는 부분에 걸쳐주게 만들어주세요. 걸쳐주기에 처음에 세팅을 하지만 걸쳐서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처음에 직근에 힘주는 법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무게를 이제 5에서 10, 한 단계에서 두 단계만 올리도록 합니다. 안 그러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직근에 힘을 안 주면, 그리고 직근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엉덩이 부분인데, 엉덩이 부분이랑 허리 부분이랑 그 조절하는 부분 있잖아요. 허리 받침대가 엉덩이랑 붙여 있으면 저는 이제 직근을 힘주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떨어뜨려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직근이 어디고 직근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골반이랑 다리랑 연결되는 시작 부분쯤에 저쪽을 만져보시면 저쪽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운동할 때 허벅지를 쭉 펴고 그거를 들어줄 텐데, 저쪽을 한번 양쪽 손으로 만져보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저쪽이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처음에 다리를 쭉 보시는 바와 같이 펴고 위로 더 들어줍니다. 허벅지 쪽을 띄우는 거예요. 무릎을 써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리를 차면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자체를 쭉 핀 상태로 다리 전체를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은 직근에 계속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껴보시고, 허벅지를 어떻게 들어 올리냐, 지금 보면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초록색 화살표 부분, 그쪽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릎 쪽을 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부분 전체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 쭉 펴져 있는 것처럼 다리는 쭉 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펴려고 노력을 한 상태로 이제 허벅지 부분을 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직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낮추고 저 방법으로 계속 구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직근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직근은 항상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를 노력하셔야지, 직근에 힘 줬다 빼고 힘 줬다 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힘을 주면서 직근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완과 수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레그 익스텐션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렇게 레그 익스텐션을 무릎을 굽히면서 해도 직근에 힘을 줄 줄 알면 대퇴사두근 모두가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외측 강근이랑 내측 강근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외측 강근과 내측 강근이 근육이 뭉치면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대퇴직근만 신경 써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대퇴사두근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퇴직근만 신경 써서 들려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퇴직근에 힘 주기 위해 연습해야 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리고 대퇴직근을 이용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지금 동작을 봤잖아요. 근데 레그 익스텐션을 저번에 정확히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대퇴직근에 힘을 줄 아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쿼트 몸통 부분으로 들어와서 척추 중립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척추 중립을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저렇게 일자로 생긴 막대기 같은 게 헬스장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걸로 이제 등을 기대보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어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그리고 등의 상부 쪽 그리고 엉덩이를 기대 놓고 일자로 서 있으면 척추 중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척추 중립을 완성을 해놓고 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허리 쪽이 떨어져 있어야 되지 허리 쪽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 쪽도 너무 뒤쪽으로 젖혀서 딱 붙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도 어디가 붙는지가 중요한데, 엉덩이 부분에서도 윗부분이 붙어야지 맞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리궁뎅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엉덩이 밑에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 붙으면은, 그러면은 골반 자체가 중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리궁뎅이라고 하는 전방경사를 없애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등도 너무 말려 있다면 등도 어느 정도 펴주는 걸 먼저 해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거는 피날면은 폼롤러를 대고서 손을 쫙 스트레칭 하듯이 피면서 최대한 말린 부분을 반대쪽으로 꺾어주시는 게 스쿼트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면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척추 중립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내려가 볼까요? 지금 내려가면서 이제 해야 될 거는 호흡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들여 마시는 겁니다. 처음에 뭐 복압에 힘주는 것도 잘 모를 테고, 그리고 잘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은 차라리 내려가면서 호흡을 최대한 들여 마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할 때 하체의 이완도 많이 되고, 호흡을 쭉 들이마신다면 복압을 굳이 안 잡아도 자동으로 올라올 때 힘 주면서 복압이 어느 정도 잡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시겠다면 내려가면서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개입니다. 고개. 이제 목의 이제 각도가 중요한데, 목의 각도가 바뀌면 목을 너무 들어버리면 허리가 힘이 빠지고, 목을 너무 숙여버리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저축 자체가 변경돼서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최대한 가만히 두시고 너무 뒤로 그리고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조심하고, 그리고 고개는 항상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 각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고개를 앞으로 쏠려서 무릎에 하중이 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120kg를 들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상체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kg라고 치면은 170의 몸무게가 무릎에 다 하중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무릎에는 그 한 번 한 번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운동을 한 8번 정도 진행한다고 치면은 무릎이 끝나고 나면 아프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의 위치랑 몸의 위치, 그리고 저 초록색 선의 위치, 그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지키는 와중에도 균형을 잡으면서 내 몸이 안정성을 찾고, 그리고 근육들도 알아서 발전하거든요. 저 원칙들을 지키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척추 중립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또 스쿼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스쿼트는 다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팔 쪽을 보면서도 몸통에 힘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거는 조금 후에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올라가기 전에 지금 알려드린 거 선이랑 그리고 척추 중립만 연습하셔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일단 연습하시고 계시면은 금방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또 입히고 원래 건 습득된 상태에서 새로운 걸 익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힘주는 방법, 제가 제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힘주는 방법이나 그리고 보조근, 그리고 스트레칭성 운동을 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모든 운동 통틀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무슨 운동을 하시든지 그거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고 했잖아요. 왜 기립성 저혈압을 먼저 말해주냐, 식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단을 나중에 쭉 말씀드릴 때 안 막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식단을 쭉 말씀드릴 때 안 막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번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이 이제 싫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 그리고 당장 이제 급하게 조치해야 될 그 방법 정도만 이제 습득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 시작할게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그 전문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아니고, 저희처럼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경우는 요즘에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탄수화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탄단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성은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몸에서 회복하는 역할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데 에너지도 쓰고 회복하는데 또 도와주는 건 단백질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더 운동하지 않는 일반인한테도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꺼려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은 오히려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탄수화물이 부족한데 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냐 하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은 우선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포도당으로 분해된 그 탄수화물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혈당이 몸속에 체내 혈당이 늘어나면 인슐린이란 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은 안정 신호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당을 배치를 해요. 이제 뭐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배치를 해서 살이 찌는 우리 지방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인슐린은 당을 배치하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당 상승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적어지게 돼요. 근데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 게 저희는 거기서 문제가 아니고, 탄수화물을 기초대사량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활종대사량을 합친 그 총대사량의 이하로 먹게 되면 혈당이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슐린 또한 많이 분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슐린은 안정신호라고 했죠. 근데 그 안정신호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몸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기간 오래되면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몸에 비상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그게 단기간에는 안정신호가 적게 들어오는 빈도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몸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 연소가 잘 되고, 그래서 살도 잘 빠질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는 이유가, 그 신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몸은 비상 상태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이제 살도 안 빠지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몸이 비상상태로 이제 전환되면서 신장에서 나트륨과 이제 수분이 재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이 떨어지면서, 나트륨은 또 수분을 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또한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간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수분을 또 섭취해야 되죠. 그래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수분도 많이 들어오는데 몸에 수분 함량도 떨어뜨리니까 이제 더 나트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몸에 수분이 떨어지고 나트륨이 떨어지니까 혈액량도 낮아지고, 그리고 혈액량이 낮아지니까 혈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스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아까는 시발점이었고 지금은 첫 번째 스텝.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는 왜 그게 이렇게 작동을 안 하냐 하면은, 단기간에는 RAAS가 작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서대로 R, 레닌, 그리고 A, 안지오텐신, 그리고 A, 알도스테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순서대로 작동을 하는데, 처음에 레닌이
이제 신장에서 분비되기 시작하면 안지오텐신을 분비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지오텐신이 분비가 되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갈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부신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부신이 자극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알도스테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도스테론이 이제 중요한데, 알도스테론은 나트륨과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늘리거든요. 근데 알도스테론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맞아요. 알도스테론이 이제 제도로 나오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레닌이 계속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안지오텐신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안지오텐신은 부신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은 분비시키는데, 부신이 계속 자극되다 보면은 얘는 나중에는 부신이 자극돼도 알도스테론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다량으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고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신을 아무리 많이 자극해도 알도스테론은 조금만 나오는 저알도스테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소량으로 계속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은 혈액량이 계속 부족한데 혈액량을 올려주는 수치는 계속 적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랑 수분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혈액량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이제 고치려면 내가 특별한 몸의 이상 현상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체계가 작동되는 거는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제대로 안정 신호가 작동돼서 나오는 신호니까 내 몸의 체계가 아예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내 몸의 체계가 정상으로 작동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뭐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거는 소금을 지금 당장 먹어보세요. 그래서 소금을 일정량 먹어봤을 때 내 머리가 어쨌든 머리 쪽으로 혈액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건 5에서 10분 정도면은 바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었을 때 내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 그러면은 소금이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부족한 거랑 이제 소금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보세요. 탄수화물 먹었을 때 몸이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체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몸이 나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소금은 5에서 10분이지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한 이틀이나 짧으면 하루 정도 많이 먹어보시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고 회복이 괜찮아졌다 하면은 바로 운동을 많이 시작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인데, 그렇게 탄수화물 먼저 먹어보고, 탄수화물 먹었을 때 나아진다면 나트륨은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트륨 먹었을 때 괜찮아진다면 탄수화물 양을 어느 정도 늘리긴 해야 됩니다. 나트륨을 먹었을 때 괜찮았다는 얘기는 탄수화물 양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고, 탄수화물이랑 나트륨을 두 개를 다 챙겨줘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식단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식단을 말씀드리면은 1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거를 다 듣는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식단을 말씀드릴 때 중간중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따로 쇼츠로 올리거나 지금처럼 영상에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내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 번에 이해하는데 필요하니까 이것도 한 번씩 쓱쓱 보면서 챙겨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뭐를 올릴 것 같냐면은, 내가 왜 몸에 뱃살이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식단이 꼭 필요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배에 지방이 아무리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안 빠지는 이유는 여기서 더 한 단계 스텝 나아가면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내 눈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식단 이제 어플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거 하나만 정해 오시고, 그리고 인바디 하나만 정해 오세요. 그리고 그 두 개로 내 몸이 지금 식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단을 짜려면 필요한 것들을 정해 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걸 정해 오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해 오셔서 정해진다면 그 다음은 이제 식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짜서 어떻게 인생을 바꿔가야 되는지, 인생을 바꾸는데 첫 걸음은 식단이거든요. 왜냐면 식단을 해야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든, 이 세 명은 모두 다 체력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태가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체력을 정확하게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단이 첫걸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운동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해도 제일 먼저 필요한, 장거리 운전에 필요한 게 연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료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식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천천히 올리는 것도 잘 봐주시고 내일은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말인데 열심히 다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들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하세요. 안녕.